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치열 강의 중에 나오는 증상들은 그것만 하라가 아니고 체크 포인트로 쓰라고 혈자리 잡는 연습할 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써본 것 중에 이 자리 놓을 때 그 증상들은 거의 무조건 좋아진다. 그런 걸 이제 경험했던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크 혈자리 잡는 연습할 때 그 증상을 중심으로 이제 확인해 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리에 있는 혈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는 명황. 자, 명황은 항상 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흉업공만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쓰고 되고, 그다음에 승모근 이렇게 굳은 거. 근데 승모근 굳은 거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척지에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온몸의 근육에 다 적용해도 됩니다. 근육은 간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GOT, GPT 간 수치 높은 사람 그것도 명황으로 잘 듣습니다. 맞고 그 다음날 검사해 보면 툭툭 떨어져 있고 또 맞으면 툭툭 떨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할 때 꼭 간 수치 높아가지고 재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한번 경을 배우고 나서는 건강검진 하기 며칠 전부터 와서 이거 막 맞고 가서 검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간 수치 높은 사람들 잘 한테 더 좋아요. 그래서 명황은 상사만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혈이거든요. 그래서 상삼황을 다 잡아도 되지만 명황만 잘 놓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명황 잡는 게 제일 중심이 됩니다. 명황에서부터 위로 아래로 이렇기 때문에. 자, 그 기준은 설계골 하연과 치골상년 이 만나는 을 연결한 선에서 명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벅지에서는 이게 위쪽 면, 설계골하고 평행한 위쪽 면이 있다라면 이건 안쪽 면, 이건 또 바깥쪽 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뒤쪽은 이제 안 쓰니까. 그러면 이 설계골하고 평행한 면 안쪽에는 서는 우리 통신통이 통배 이런 걸 잡습니다. 그래서 통신통이 통배 라인이라 하면 바깥쪽에서는 사마를 잡거든요. 폐하고 관계되는. 그래서 사마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통신통이 통배 라인하고 아래쪽 옆면과 그 뒷면하고 경계면의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봉공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 휘어지는 부분쯤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윗단을 이렇게 척지에서 느끼고 쭉 밀면은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치골상련하고 설계골 하연이 만나는 부분 근처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잡아서 볼펜으로 표시하고 가서 이제 항상 혈자리 잡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공근 상단하고 이렇게 만나는 선, 거기서 명황을 잡습니다. 자, 명황은 간과 관련되는 모든 데 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일단 저기 오른쪽 어깨 한번 만져보시고요. 뭉쳐 있나요? 아니요, 별로 안 뭉쳐있는데. 연이 쉬어가지고 좋으시나? 아니 너 어제 자기가 만져보세요. 본인. 술 갔다 왔는데. 예. 운전해서. 예. 와, 설거지. 이제는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뭉친 거 아니에요, 지금? 5cm씩. 예. 올해 누가 갔다 왔어요? 아 전우들하고 다 같이 서울에 이제 바로 네. 동기 아, 형수하고 화해하셨나 봐. 네? 네. 형수하고 화해하셨나 봐. 자,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 방향도 이렇게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사자가 아니고 수직으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미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자. 자.
다시 만져보세요. 자, 이거 만져보시죠. 잡는 것도 항상 일정한 부위를 잡아야 됩니다. 뭉친 데를 찾으면 안 되고, 비교는 항상 조건을 똑같이 해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만졌던 자리를 다시 만져서 이제 보고, 환자분들 보고도 만져보라 할 때 아까 만졌던 데는 풀렸는데 다른 데는 만지면서 아직 뭉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교가 안 돼요. 뭉친 데는 어디든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은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자, 이제 통신통이통배를 설명하겠습니다. 통신통이통배는 설계골 상년이 만나는 선하고 설계골 내연이 만나는 선하고에 가까이서 통신을 잡습니다. 다른 거는 뭐 몇 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가까이 통신을 잡는다고 돼 있고 거기서 두 개 2촌 올라가면 통신, 통이, 통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잡을 때도 항상 이렇게 미리 이 정도 표시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똑바로 안 올라가고 통신에서 통이 갈 때는 조금 옆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거기서 또 올라갔을 때는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잡히면 요거하고 거의 연장성산에서 통배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책에는 통신통이통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입덧입니다. 입덧. 책에는 처방에는 입덧은 통관, 통산, 통천 중에서 두 개의 혈을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통관, 통산, 통천 잡는 것보다는 통신, 통이, 통배 잡기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그 중에 두 개를 놨을 때 저는 통신, 통이를 놓는데 두 개를 놨을 때 입덧이 아주 잘 듣습니다. 우리 양방에서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라 뭐 안정 이거 말고는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맞고 가면서 바로 길에서 뭐 사 먹기도 하고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입덧만 기억하지 말고 통신통이 통배에서 통신통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토하는 거 있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서 구토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문검과 통신통이를 같이 놔준다든지 등 이런 그런 위장이 약해져서 오는 그런 구토에도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멀미도 멀미는 대돈 방열 대돈 따로 있어요. 그게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멀미 배멀미 막 자기는 막 한다는 사람들도 여기 방해를 해주고 나면은 어제 요번에는 여행 가는데 멀미 안 했다. 그래서 그 여행 가기 전에 꼭 방해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돈님? 그 은백? 대돈 다 방해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 대돈 방해를 하거나 은백 대돈 두 개 다 방해를 해주거나 하면 될 겁니다. 동시침 아마 책에 차멀미 처방에 아마 어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방해는 역시 이렇게 짜가지고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보통 뭐 민간에서는 팔다리를 훑어주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일단 그렇게 해서 멀미 안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방열하기 전에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 팔이든 어디든 방열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피 잘 나오라고. 아니면 걸터 앉아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걸터 앉으면 늘어뜨리니까 더 잘 나오지.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방열은 다 사법이거든요. 몸이 약한 사람은 딱 찔렀는데 팍 쓰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방열은 항상 그 위험하니까 눕혀놓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전에 개비혈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 뭐 개비혈 방열해주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냥 탁 찔렀는데 팍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허약한 사람은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열은 조심하는 게 좋죠. 주위에 넘어졌을 때 다칠 수 있는 상황들 항상 피해 놓고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방열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혈자리 방열은 전에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다음 안전하다고 했지만 몸 약한 사람들은 탁 찌르면 팍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합시다. 자, 통신통이 통배는 입덧에 쓴다고 했고요. 침은 4cm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아까 명왕은 5cm 침이 들어갔습니다. 자, 침은 설계구를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침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투피만 해놓고 한 개를 먼저 넣고 이게 느낌이 좋으면 걔랑 평행하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침이 하나는 이렇게 들어간데 하나는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 통이, 통배니까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안 좋은데 등이 아프다 그러면 통이, 통배 이렇게 같이 취해서 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신장 등에 신장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통신통이 이렇게 놔도 되고 어쨌든 입덧은 통신통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몇 째 이제 대퇴는? 사마는 안 쓰세요? 사마는 지사마를 씁니다. 얘들 넓은 부위에서 잡기가 귀찮아. 사람들 까가지고 이렇게 잡기 귀찮으니까. 근데 사마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써봐도 됩니다. 사마에 대한 것도 책에 보면은 좋은 주치의가 많이 그 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염에 여기 뭐 방해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주로 뭐 우리는 폐전격이 있으니까 녹기 쉬운 연골대백도 있고 다른 거 대체하기 많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되더라. 굳이 잡기 어려운데. 자, 이제 아랫다리 부분에서 하는 거는 소골은 나중에 이쪽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관, 사지를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신관은 원래 하사망의 제일 위에 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릉천은 그 천황혈이고 신관은 천황부혈이고 그 다음에 지황, 인황은 삼원교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사촌, 그다음에 신관 이렇게 해가지고 하사망이라고 하는데 하사망은 신장에 관한 모든 걸 다 이렇게 놓는다 생각합니다. 신부전 뭐 또 포함해서 아니면 하여튼 신장과 관련된 증상들 놓을 때 신관을 기본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사망 세계의 혈이지만 신관혈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신관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관은 어깨 아픈 거 많이 쓰죠. 그리고 책에는 보면 어깨가 뭐 습, 그다음에 어혈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어깨에 다 잘 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꼭 어깨 50겨 뭐 어깨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뼈와 관련되는 거, 좀 우리 뭐 관절 뭐 이렇게 해도 신관은 기본으로 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과 관련된 게 다 기본으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무릎 요 경고를 이렇게 따라서 쭉 올라오면 한번 꺾여서 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꺾이는데 이거는 그 꺾이는 각도에서 잡아요. 이렇게 볼록한 각입니다. 볼록한 각, 오목한 각이 아니고 이런 데는 오목한 각이지만 여기는 볼록한 각입니다. 볼록한 각. 거기서 잡고 위에 한 번 더 꺾이는 그쪽에서는 음릉천을 잡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음릉천을 여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음릉천하 뭐 1.5촌에서 2.5촌인가 뭐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5촌, 2.5촌 내려와서
신간을 여기 어디쯤에서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고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볼록한 각이 나오는 거기서 신간을 잡으면 됩니다. 항상 손에 느껴질 때 선 하나 꺾고, 이것도 뼈에 붙여서 놓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나 꺾고 확인해보고. 요 위에 한 번 더 위에서 꺾이는 볼록한 각에서는 음능천을 잡습니다. 음능천. 그리고 자, 아랫다리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걸 설계골 하연과 해계선을 긋고 그걸 16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조금 내 손 기준으로 조금 짧으시네. 이 기준선을 끊어놔야지 여기서 들어가면 사지가 되고, 여기서 밖으로 나오면 나중에 삼중은 3촌, 2촌, 2촌인데 3중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중요합니다. 자, 사지는 여기서 이제 4등분선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뼈에 연에서 뼈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뼈의 뒷면을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밀어보면 이게 쏙 걸리는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 걸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하나 꺼놓고, 다시 만져서 꺼놓고. 근데 요 뼈에서 조금 떨어져서 요 근육 부분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뼈를 잡는다는 게 그 근육 밑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서 사지를 훨씬 밑에다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뼈를 확실하게 잡고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 피부의 수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딱 쳤는데 딱딱한 느낌이 있으면 뼈에 맞은 것이고, 좀 뻑뻑한 느낌이 있으면 약간 뼈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 따라서 침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밀지 아니면 이렇게 밀지 결정해서 하면 되고요. 사지는 이름 그대로 사지에 모두 다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사지를 썼을 때는 손발 저림에 많이 썼거든요. 손 저린다 할 때 탁 놓으면 좋아져서.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통증에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 범위가 넓어요. 다리 같으면 고관절 있는 데서부터 발끝까지, 그다음에 상지 같으면 어깨부터 손끝까지 전부 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지에 뭐 무슨 증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지에는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다리가 부었다 이러면 붓는 것에 대한 다른 거 놓으면서 사지를 같이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팔다리 중풍이 증상이 있다. 그럴 때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통증, 마목 이런 거, 손발 저린 거, 이때 좌우 구분 없이 역시 근척입니다. 그 삼침은 뭐 담원방, 뭐 어혈방 이렇게 나눠서 놓을 수 있지만 동시침은 그거 상관없이 사지를 놔주면 됩니다. 담원방이나 어혈방과 같이 이제 저는 같이 놓습니다. 사지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손발 저린 것 때문에 왔다, 손이든 발이든 뭐 손발이든 저린 것 때문에 왔다 하면 저는 이제 명왕, 신관, 사지를 놔주죠. 동시침으로는. 보통 이제 동시침을 먼저 놓으시고 삼침을 놓으시고. 그 사람이 그분이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초진일 때는 그 증상에 제일 적합한 혈을 먼저 놓고 나머지 이제 깔고, 이미 오래 오셨던 분은 사실은 내가 뭐 놓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놔도 되죠. 근데 첫날 첫 혈은 그 증상과 제일 관련되는 걸 놓는 게 제일 좋죠.
자, 일단 끄고. 신관. 신관도 이 피부랑 수직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약간 이렇게 잡아주면 좋죠. 그 당뇨병 이런 경우에도 하사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해보고 하사망 넣고 또 검사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그거는 저는 다음 날 해봤는데 혈압은 바로 당일날 이렇게 침 놓고 15분 있다 다시 재보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뭐냐 감기능 검사나 혈당 검사는 그 다음날 주로 해본 것 같네요. 그것도 당일날 해보는 것도 준비가 돼 있으면 해보는 것도 요즘 한의원에 궁금하네. 간 수치 볼 수 있는 혈액 검사기 놓고 쓰는 데가 들어있어요. 저도 혈액 검사기가 있거든. 스파트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한약 먹고 뭐 간 수치 높아졌다 이래고 항상 누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진찰했을 때 간의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검사상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고 높으면 높은 대로 자 당신 높다 치료해보자 하고서 다시 이제 또 검사해보면 수치가 좋아지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좋죠. 자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자 이제 아랫다리 앞쪽에 소골혈을 설명하겠습니다. 소골혈은 설계골 하연과 해계선을 있는 선의 4등분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그거와 또 가운데, 그거와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혈을 취합니다. 소골은 이름 그대로 소화시킨다는 소의 골, 뼈골자잖아요. 그래서 골종, 뼈가 부은데 다 써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스크 처방에도 디스크가 부은 것을 다스려준다. 디스크 처방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만 쓰지 말고 우리 뭐 관절염, 손가락이 부어서 손가락 관절이 부었다. 아니면 무릎 관절이 부었다. 하여튼 관절이 부은 것, 뼈가 부은 것 이런 데 다 써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어깨가 아파도 스퀘어됐다. 스퀘어가 침착됐다. 이러면 복원하고 소골을 같이 또 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골이라는 의미를 항상 외우시고 그거에 다 활용한 그런 의미로 다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침은 이 슬개골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뼈를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 먼저 놓고 지금 이거 휴지 지금 여러분 나중에 화면 잘 보라고 내가 지금 앉아서 치료를 하는데 원래 이것도 서서 시선은 위에 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하니까 방향이 자꾸 틀리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놓을 때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골에서 요 밑에 두 개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는 어떤 사람들 다리 길이에 따라서 요 경골이 이제 조면 시작될 때가 요렇게 이제 벌어지잖아요. 뼈가. 그래서 이게 이 4등분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4등분 선에서 위쪽에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원장님은 뼈의 경계가 벌써 여기서부터 꺾이거든요. 만져보면 이렇게 뼈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면 소골의 제일 위의 혈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옆으로 보통 나와서 놓습니다. 침을 깊이 넣으려고 하면 이제 뼈 위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실험해 봐야 될 것은 요 위에서 그냥 요 아래로 가져올지 이 혈은 밑으로 가져와서 놓을지 아니면 요 위에서 그냥 얕게 놓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처럼 바깥으로 끌고 와서 놓을지 이거를
우리 다 실험해보고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은가는 한번 통계를 내봐서 효과가 더 좋은 쪽으로 채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마침 다리가 긴 사람들은 이게 이 선상에 있다고. 근데 지금처럼 이 선상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다고. 그러면 얘를 어디다 놓을 건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경락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 한다면 같은 거리를 두고 침을 같은 깊이로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대체한 것이고, 근데 각자 해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다음에 그거는 여러 사람 경험이 이제 쌓이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는 저 다른 자리는 안 놓고 얘를 위에 위에 걸 제일 먼저 놔서 때문에 그래서 항상 침 놓는 순서는 내가 테스트할 때는 궁금한 걸 제일 먼저 놔버려야 되거든요. 이미 다른 거 나서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좋아지느냐를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미 첫 회에서 많이 좋아져 버리면은. 자, 소골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든 협착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스케가 침착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뼈에 진짜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속을 돌리면서 염전하면서 이걸 살살살살 만져주면 톡 하면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많을 때는 염전 많이 해주면서 그걸 살살살살 만져주면 더 좋습니다. 그 부위를. 그냥 이 각도가 각도가 조금 섰어요. 흔히 말하는 그 결절종 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뼈와 관련되는 거. 뼈와 관련. 위에. 체외 충격파 그런 한 방에 체외 충격파.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어깨 그 스퀘어된 어깨 그 50 견 이런 거에 놓으면 좋아요. 그걸 대처할 수 있으면 참으면서 내가 지금은 취할 자세가 내가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어쨌든 세 개 다 4cm 정도 다 들어갑니다. 지금 방향이 안 맞아서 이게 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 소골의 의미는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삼중입니다. 이게 삼중의 이제 여기서 4등분점이 이게 사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2개 나누고 2개 나누고 여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요 사이가 3촌이다 입니까? 여기서 또 이거 사이가 2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사이가 2촌 올라가게 되는 거고, 보통 운영들이 삼중은 이 외가에서 3촌, 2촌, 2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다리가 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짧게 잡아놓은 사람들이 많거든. 짧게 요 사이에 삼중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다리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요걸 미리 나눠 놓고 잡아 들어가면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삼중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파기행혈의 효과가 있습니다. 파기행혈.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애기 놓고 전몸살하는 거, 전 뭉친 것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몸 어디든지 몽우리가 생긴 것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어혈로 볼 건지 담음으로 볼 건지 하고서 접근할 때 삼중도 놔주면 같이 놔주면 좋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먼저 흔히 볼 수 있고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몸살하는 사람들 손도 못 대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딱 놔주면 바로 풀어집니다. 침 받고 있는 동안에 바로 풀어집니다. 놓으면은.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하면서 삼중 잡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중은 파기행혈의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고환화사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삼중하고 목이 웃을 때 삼중은 뇌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 집중력 향상 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또 파기행혈 효과가 있으니까 매기 목의 담음으로 인한 매기 이때에도 삼중을 쓰면 됩니다.
그때는 근데 목에 작용할 때는 양쪽을 다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끼 했을 때는 다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갑상선종, 갑상선 때문에 목이 이렇게 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양쪽 3중을 놔주면 바로 여기 싹 몰랑몰랑해지고 크기가 작아져요. 갖고 누워 있는 동안에. 그때도 확인해 보면 되겠네. 방열하는 경우는 응? 방열하는 경우 방열하는 경우는 중이염, 그다음에 구안화사 때는 환측에 방열합니다. 3중. 그 외에 침을 올 때는 다 근척에 놓습니다. 저는 이명도 말씀하셨죠. 이명도 되고, 그러니까 중이염, 귀와 관련된 거. 귀와 그때는 신관 완순을 같이 침 놓죠, 그죠? 그리고 다리에서 방열을 해줄 때 구안화사, 중이염, 뭐 이명 이럴 때 방열을 하는데 3중 방열은 환측에, 3중 방열. 완순 신간 배열은 이명 때 말씀이세요. 응? 이명의 완순 신간을 배열한다. 신관 완순일. 완순이 완순이 이명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명왕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연골 대백서도 되고 폐전격 폐허 이런 데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역시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거는 이 비골에 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닿아도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닿는 데까지만 넣습니까? 아니 안 닿으면 그냥 다 넣으면 돼요. 닿으면 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닿는 만큼만 넣으면 되고, 위에는 이제 점점 살이 많아지니까 깊어지니까 안 닿고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 3중은 제일 먼저 기억해 떠올려야 될 거는 파기행혈이다. 자, 그다음에 아랫다리 측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측삼리, 처가삼리가 있습니다. 측삼리, 처가삼리를 잡을 때는 제일 먼저 비골 소두를 잡아야 돼요. 비골 소두에 상련하고 비골 소두에 하연, 누운 자세에서 말입니다. 을 이연선이 이루는 이 각도에서 양른천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릉천 하 1촌에서 측삼리, 그 하 2촌에서 처가삼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폭이 약간 이 정도, 찾을 수 있는 폭은 조금 이게 볼펜 2개 정도, 요렇게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수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측삼리가 여기 있는데 처가삼리가 여기 있다든지 뭐 이 밑에 있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측삼리를 잡아서 딱 잡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처가삼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만약에 위에가 나온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다면 측삼리도 그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은 항상 수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측삼리, 처가삼리는 눈꺼풀 떨림, 그리고 손목 염자, 손목 아픈 것 이런 거 쓴다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른데 이제 쉽게 잡아서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어쨌든 측삼리, 처가삼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눈꺼풀 떨리는 거, 그다음에 손목 관절 아픈 거, 손목 삐인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침은 역시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는 사화 중, 사화 외 뭐 이런 사화에 붙는 혈자리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장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좋은데, 그 혈자리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쪽에 이제 천근이 이렇게 검은 혈관이나 이런 게 막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방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로 방해를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요 부위에 천근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옆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족삼리혈을 같이 얘기할게요. 족삼리혈은 동시침혈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족삼리혈을 좀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족삼리는 이 경골 요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지금 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다 첫 번째 꺾이고 두 번째 꺾이는 지점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침 방향은 설계골 상전이랑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깊이 들어가도 염전히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사할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 측삼리에서, 그러니까 측삼리, 처가삼리가 삼리의 옆에 있는 거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족삼리 잡는 거 족삼리 잡는 그대로 방금 그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측삼리, 처가삼리는 비골소두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에 있는 혈자리 가겠습니다. 먼저 엄지발가락에 해표가 있고 목부가 있습니다. 해표는 우리 슬령 잡듯이 엄지발가락 안쪽에서 요 각도에서 침이 들어가고요. 1.5cm짜리 수직으로 놓으면 됩니다. 바닥에 수직으로. 그리고 목부는 두 번째 발가락 바깥쪽 이등분선 역시 수직으로. 자, 해표 목부는 소변 빈삭에 놓는다 생각합니다. 소변 빈삭. 그리고 해표는 꼬리뼈 아픈 데도 씁니다. 꼬리뼈 아플 때. 그다음에 뭐 1, 2지 아프면 뭐 해표, 뭐 그다음에 3, 4지 아프면 목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어차피 5나 4지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굳이 그 외울 필요 없이, 해표는 해표 목부는 꼭 기억할 거는 소변 빈삭. 그러면 우리가 마금수, 마케수, 해표 목부, 뭐 신관 이런 식으로 뭐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해표는 다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는 꼬리뼈. 사람들이 근데 나 꼬리뼈 아파요 하면서 어딘지 짚어보면은 청골을 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고 딱 콕식스를 집어야지. 그러면 진짜 꼬리뼈 아픈지 손가락 넣어가지고 딱 만져보면 이거 아파요 한 다음에 그거 아프다면 해표 놓으면 되거든요. 꼬리뼈도 요렇게 만져보든지 요렇게 만져보든지 하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해표를 넣을 건지 저쪽 해표를 넣을 건지 애매하면 양쪽 다 넣으면 되고. 근데 이게 워낙 아프니까 한쪽 먼저 놔서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뭐 반대쪽은 넣지 말고. 그리고 해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치를 막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쪽은 뼈 해표고 뭐 저쪽은 소변 해표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구해받지 말고 그냥 우리 설령 잡듯이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요 각도에서 수직으로 뼈를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간이 있으면 그거와 요 관절을 이은 선에서 상대측에 있는 게
화경이고 행간에서 1촌 올라가면 행간상 1촌이라고 하거든요. 화경은 화를 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사망 화경하면 볼거리 이런 데도 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기 효과가 있다고. 하사망과 그 화경을 같이 놓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인들 이렇게 갱년기나 이럴 때 열떠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북과 뭐 간신 뭐 아니면 화경 이런 걸 같이 놔주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 어쨌든 화경은 근데 제일 1번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턱관절 장애.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턱에서 소리 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척입니다. 이게 충분히 안 벌어지는 사람, 개구장에 있는 사람들 화경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자리에서 자 벌렸다 다물었다 하세요, 벌렸다 다물었다 하세요 이렇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입이 더 벌어져. 그래서 화경은 일단 1번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개구장애. 근데 안면마비로 개구장에도 쓸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게 입이 그거니까 잘 안 열리는, 이 전체가 안 열리는 것만. 되는 만약에 건가요? 턱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네. 놔도 돼요. 어. 그리고 턱 관절 있는 사람은 어차피 또 간전격 같이 놔주거든요. 예민한 사람들, 턱 관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턱 관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을 꼭 같이 놔줘야 된다고. 그래서 간단한 거는 간전격 그 화경만 놔줘도 영왕 이런 거 그런 것만 놔줘도 그 보통 턱 관절 문제는 그 해결이 잘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태백 잡듯이 그 뼈마다 다 이게 본체가 있고 대가리들이 있잖아요. 이 안쪽에서 이 바깥쪽에서 그 대가리에 바짝 붙어도 잡는 게 태백이라면 안쪽에서 엄지발가락 안쪽에서 대가리가 나오는 각이 여기쯤 있다면 여기가 행간상 일촌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에서 그 대가리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그죠? 그 뼈 대가리 보면 이게 얘와 얘는 단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쪽이 화경, 이쪽은 행간상 일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침 방향은 역시 이 피부의 수직.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다고 이 바닥에 수직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피부에 그냥 이 피부의 수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행간상 일촌은 상사자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피부의 수직으로 들어가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잡을 때는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곳을 표시해 놓거나 그쪽을 이제 쳐다보고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 안 그러면 이쪽 뼈나 이쪽 뼈에 받친다고. 얘를 봐야지 이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간상 일촌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육을 많이 써서 아플 때 우리가 뭐 골프 치든 뭐 운동을 하든 해서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이 아픈 근육통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노동을 많이 하든 한 사람 어제 뭐 밭에 가서 삽질을 많이 하고 나서 아프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근데 행간상 일촌을 그렇게 쓸 때는 환측에 놓습니다. 대부분 다 근척에 놓는데 환축에 놓는 거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간상 일촌이에요. 행간상 일촌은 근육을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행간상 일촌은. 모든 근육을 많이 써서 아픈 것 행간상 일촌 기억하고 환측에 놓는다는 거 기억하고. 역시 이것도 모든 동시침에서는 염전이 1등입니다. 돌리면서 자 몸 움직여 보세요 뭐 하면 되니까. 자
화경은 여기가 행간이면 화경은 요 관절면하고 대칭되는 점에 간다. 만져볼라니까. 완전 그렇죠. 이 뼈의 대가리를 한번 느껴보고, 그건 관절면이고, 아, 네. 그죠? 네. 요 뼈가 두 번째 발가락 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본체가 있고 대가리가 있으면 그 대가리가 이루는 각에서 찾아서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느끼 있잖아요. 각 뼈가 요쪽 뼈가 느껴지죠. 그렇게. 자, 돌리면서 자, 입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세요.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면 돼요. 항상 화경은 1번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개구장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만나는 곳, 뼈가 갈라져 나오는 곳에서 문금을 잡습니다. 이거는 발을 뻗은 채로 잡을 수도 있고 굽힌 채로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가락이 이렇게 똑바로 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인데 잡고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라고 해서 거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다 놓으면은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역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궁처럼 노궁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서 잡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노궁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거든요. 자, 문금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제일 위에 만나는 곳에서 놓고요. 이거는 뭐 전반적인 어떤 복통, 위장과 관계되는데 전부 다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위장과 관계. 그러니까 설사를 하든 소화가 안 되든 뭐 배가 더부룩하든 복진했을 때 배에 압통이 있든 어쨌든 위장과 관계되는 것. 뭐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뭐 다 상관없이. 그다음에 아까 구안화사 이런 때도 얼굴은 위장이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금은 같이 해주는 게 좋고요.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위장을 놓을 수 있는 자리에 다 문금을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세 번째, 네 번째에는 모규가 있습니다. 모규는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거는 해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손가락 아플 때,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아플 때 했지만 그건 뭐 기억 안 해도 되고, 모규는 기억해야 되는 게 삼중 모규를 같이 써서 중풍 언어 근삽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들 언어 장애가 있을 때 같이 써주면 됩니다. 나는 이걸 뻗어서 놓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괜찮아요. 여기서 잡으면 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근데 항상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도 있어요. 이게 수곡인가 하는 혈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감비혈입니다. 살 빼는 데 쓰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자기가 뭐 놓는 그 비만 환자들 놔주는 자리가 있으면 그걸 놓고 감비혈을 같이 놔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제혈 있는데 위아래로 오픈식 해가지고 혈 3개가 토수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배둘레를 줄여준다 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배둘레. 그래서 배둘레 한번 재보고 셀프로 매일 혼자서 이렇게 놔보는 것도 좋습니다. 토수는 동시침에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화경 잡듯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잡는 게 유관이거든. 유관열은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지혈. 모든 출혈에 코피가 난다든지 뭐 피가 잘 안 묻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칼 비었다 뭐 이런 거. 그럴 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유관. 여기 우리 아까 이 뼈 대가리 잡듯이 요 인대 바깥쪽에서 잡으면 임업이 됩니다. 근데 요 뼈 사이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요게 유관입니다. 빠진 거 있나요? 발에. 자, 그 다음에 발에 빠진 게 발바닥에 있습니다. 이제 엎드려 봅시다. 피난 티슈. 여기 정열은 피가 잘 나니까 나중에 간호사들 요거도 원래는 누워서 내가 쪼그려 앉아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쪼그려 앉는 게 어려워서 그냥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나? 조금만 내려오세요 밑으로. 됐다. 이게 속골이라고? 자, 발에 그 발바닥에 이것도 동시진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삼성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삼성. 그러면 우리가 태백하고 속골 두 개를 좀 주세요. 빨간 거. 아무거나 두 개를 이은 선. 자, 이것도 바로 누워서 잡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지금 엎드려서 치유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 누워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쪼그려 앉아서 발바닥을 쳐다보고 잡으면 됩니다. 어쨌든 위의 경계는 이 엄지발가락의 대가리, 그다음에 새끼발가락의 대가리를 잇는 선하고, 그다음에 발꿈치, 이 상면 하고 이 가운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 1번, 2번 발가락, 그다음에 3, 4, 5번 발가락 갈라지는 곳, 여기를 가운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점과 여기가 만나는 선, 가상의 선이 있으면 얘의 가운데 에서 한 혈을 취하고 여기 위아래로 한 혈을 더 취합니다. 삼성은 혈압을 다스려 주는 데 써요. 혈압을 보통 고혈압에 쓰는데 저혈압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과 관계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맥이 있고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하여튼 심장을 다스려 주는데 혈압을 조절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원장이 혈압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발바닥에 수직으로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누워 있을 때랑 지금 발 모양을 이렇게 있을 때랑 좀 다르겠지만, 이래가지고 바로 눕혀 보면 침이 좀 쏠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발바닥이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발꿈치 경계면하고 요 대가리 두 개를 잇는 선하고, 그다음에 발바닥의 가운데 선 하고 이은 선에서 가운데, 그리고 위아래로 1촌씩 해서 세 혈을 취합니다.
4등분이 아니고 가운데서 1촌씩. 그럼 4등분선 얘기겠죠. 4등분이 아니네. 4등분이 아니죠. 중점을 잡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중점에서 1촌씩.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재보면은 이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8cm쯤 되는데 내경음으로는 8cm 이상, 그러니까 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8cm 이상 되면은 1촌 정도씩 가서 거기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8cm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촌 해가지고 그거보다 작게 찾으면 돼. 그리고 이것도 침 놓기 전에 혈압 재고, 침 놓고 나서 나중에 빼고 또 혈압 재고 하면은 그 혈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에 잘 넣는다. 이러면 다리에 맞다. 중요한 게 빠질 뻔했네. 다리 끝이 아니었구만. 이제 그거 수건 같은 걸 하나 말아주던가. 저 자기들 왜 한의원에 보면은 이게 발목 위에 이렇게 받치는, 그냥 엎드리면 좀 아프니까 발목 받치는 거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건 좀 높은데 어느 쪽으로 그렇고. 다음에 아랫다리 뒤쪽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것 위중혈하고 정근정종혈이 있습니다. 정근정종혈은 아킬레스건 발목에서 잡습니다. 밑에서 3촌에 하나 표시하고 거기서 2촌 하나 표시하면 여 근처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정근정종은 척추에 다 작용을 하고 뇌까지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근정종, 디스크나 허리 아픈 거 이렇게 뼈 쪽으로 아플 때 이제 정근정종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뇌까지 작용한다 했잖아요. 뇌진탕에 정근정종 방해를 해도 되고 정근정종 침을 놔도 됩니다. 뇌진탕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리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3촌이라고 하지만 이 3촌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요 발목 뼈 제일 윗단에서 경계로 찾으면 돼요. 지금 3촌 끈구보다는 좀 뒤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인대의 가운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볼록하기는 여기가 제일 볼록하니까 거기서 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가운데에서 찾는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볼록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벽을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는 게 침이 더 잘 들어갑니다. 이게 인대가 딱딱하기 때문에 침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그 혈자리에는 침이 쏙쏙 잘 들어가요. 먼저 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이걸 수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리 모양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침이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위중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요 라인이 거의 일치하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뭐 정근, 어느 게 정근이고 어느 게 정종이죠? 밑에 게 정근. 정종? 정근. 정종. 그 이것도 역시 이 인대를 이렇게 잡아 보면은 나중에 이쪽에 와서 한번 잡아 보면은 고기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자꾸 이쪽으로 오기가 쉬워진다고, 침이. 근데 다리가 요렇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취해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여기요. 인형 먼저 잡아봅시다. 이쪽에 와서 잡아야 돼. 그 옆에서는 항상 우리 이 다리가 항상 엎드려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수직이 된다고. 이렇게 가지 말고. 허리 아픈 사람들, 이게 삐든 디스크든 하여튼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은 위중 방해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피 안 나올 때까지 해주죠. 오늘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닦는 건 간호사가 하니까, 직원이 하니까 다음에 왔을 때 물어보거든요. 지난번에 피 많이 나오더라 물어보고 많이 나오더라 하면 오늘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별로 안 나오더라 하면 오늘은 안 해주고 그냥 위중에다 침을 놓죠. 그런 식으로. 그 위중을 놔주는 게 뭐 왜냐면 얘들 침 방향이 나중에 쟤랑 나란하게 거의 들어간다고. 틀어져도 이쁘게 이렇게 틀어야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저렇게 가고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거 잡을 때도 이쪽에 와서 봐요. 얘랑 연장선, 거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얘들을 잡아놓고 얘를 잡을 때도 위중을 쳐다보면서 잡아도 된다고. 이게 거의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인대면은 딴 데다 내가 지금 한번 침을 놔볼게요. 이래가지고 여기도 잘 들어가네. 마침 잡았는데 잘 들어가는 거는. 지금 세게 안 치잖아요. 이렇게 톡톡톡 들어가요. 근데 요런 데 놓으면 이렇게 탁 튕기거든. 그렇게 안 그렇다고. 이것도 역시 위에 그 같이 놓고, 왜냐면 여기다 침을 다 넣고 나서 이걸 잡으려고 막 누르면 얘들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투피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잡을 때 저 위중을 항상 쳐다보면서 이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어쨌든 정근정종은 척추통 기억하고, 그 다음에 뇌진탕 기억하고, 그러니까 척추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전에 우리 골자 정척도 있잖아요. 팔뚝에 있는 건데 그 잡기도 귀찮고 안 놔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 잡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성장침 놓을 때 정척이나 정근정종을 같이 놔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척추가 이렇게 많이 틀어진 애들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좀 세워줘도 키가 커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정척, 정근정종 이런 걸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